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얘기들이, 근데 이제 밀턴 프리드맨이 그걸 듣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기업은 유일한 책임이.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실 것 같아요. 놀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럼 내년에는 이런 유튜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보세 정말 귀한 손님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 서울여대 모교 같아요. 동생이나 다름없습니다. 피를 나는. 제 의사도 한번 물어보셔야죠. 그리고 우리 박재영 아나운서 중에 유일한 하버드 출신입니다. 한판 승부라고 그 정통 시사 프로그램에서 많은 관심과 또 화제를 모으고 있죠. 저희 프로그램 약한 게 경제 분야에서 오늘 파보세에서 경제 과외를 받는 느낌으로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 지식을 좀 많이 채워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 CBS에서 노조위원장도 되게 성공적으로 마치고 또 아나운서로서 되게 좋은 리더십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은 특별히 그 CEO 리더십을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또 CBS, TBS에서 큰 역할을 할 친구들이니까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도 CEO도 계실 거고 CEO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는 왜 그렇게 많은 전략이 실패하는가, 기업 지도자들이 생물 다양성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다농, 목적 경영의 위험에 대한 사례 연구, 세 기사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 중에 CEO의 접근 방식은 전체적이어야 된다. 근데 이게 사실은 큰 그림만 보란 얘기는 아니고 또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쟁 우위를 가지려면은 그 조직이나 기능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다. 그 네스트겔이라는 그런 기업이 있었어요. 그 온라인 패션몰인데 미국 10대들이 열광했다고 그럽니다. 10대들의 취향에 맞추다 보니까 어떤 장기적인 전략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은 사라진 그런 온라인 쇼핑몰이 됐거든요. 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어떤 과정 중요하다. 마이클 포터 교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기사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포터는 또 우리 박재용 아나운서의 하버드 선배죠. 네. 5가지 이제 기업 경쟁력 판단 기준에 대해서 마이클 포터 교수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 내 경쟁력, 두 번째는 산업으로의 잠재적인 신규 진입 기업, 그리고 세 번째 공급자의 지배력, 그리고 네 번째 소비자의 지배력, 다섯 번째 대체제의 위협. 이렇게 이제 5가지를 꼽고 있는데 이 5가지를 바탕으로 기업 경쟁력의 조건을 판단한다, 이렇게 전통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장 안에서 이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게 이윤을 창출하는 거죠. 사실은 좋은 사장은 돈 많이 버는 겁니다. 그래서 돈 잘 버는 사장의 조건은 무엇인가, 기업의 조건은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을 때 전통적인 이론을 제시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독점 기업이 가장 좋은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업 조건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마이클 포터의 그 5가지 조건에서 이런 조건을 잘 만족시키는 기업이 바로 이제 독점 기업이 되겠고요. 지속적으로 어떤 경쟁력,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가격 결정을 해가지고 그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그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또 투자가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기업을 선호하는 워렌 버핏이 이러한 기업을 선호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내부적 외부적 상황이 변화하는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경쟁력을 유지할 것인가, 독점적인 조건을 유지할 것인가가 바로 기업 CEO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터 얘기를 보면 우리 미디어 업계는 정말로 위험한 시장입니다. 보면 산업 내 경쟁력이 약할수록 경쟁이 계속 강화되고 있어요. MBC도 어렵죠. TBS, CBS도 어렵죠. 그리고 다른 기업의 신규 진입이 어려울수록 막 들어옵니다. 종편도 들어오고 유튜브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공급자와 소비자의 지배력이 없어졌어요. 독점적 지위 다 사라졌고 그냥 그 좋은 유튜브 콘텐츠 하나면 60만, 100만 팔로워가 생기고 있고 대체제 위협이 약할수록 대체제 위협이 강해요. 사실은 이제는 올림픽이 무조건 중계를 실시간으로 봤지만 이제는 유튜브로 보거든요. 유튜브로 보고 이제 어떤 편집된 걸로 보고 해서 굉장히 미디어 업계는 어렵다. 사실 우리는 진입 장벽이 너무 없는 그런 곳이 돼버렸고 사실은 이제 빅테크 기업처럼 이렇게 규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유리한 거죠, 그죠? 네. 근데 이렇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이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기업인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경쟁력 있게
가다 보면은 이게 또 그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대두되기 마련이거든요.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 보면은 그 전 세계 GDP 절반인 44조 달러가 네. 자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만큼 이제 생물 다양성도 중요한 그 경제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건데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실 것 같아요. 놀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이 없을 경우에 전 세계 GDP가 2,170억 달러가 줄어들 것이다. 예. 이렇게 지금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 이거는 추정을 하고 놀래는 걸 떠나 정말 와닿아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편두통이 있었는데 마누카꿀 우리 협찬 받는 거 없습니다. 네. 마누카꿀을 먹고 제가 이렇게 편두통 고쳤거든요. 예. 아, 그때 그게 너희들한테도 얘기했어요. 마누카꿀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저한테 굉장히 그냥 예, 뭐 아스피린 드셨다고. 어떻습니까? 이 박정원 아나운서는 좀 이렇게 공감?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경쟁적인 기업이 되려면 다 이게 좀 개발해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이제 환경과 기업이 같이 가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있고 나라도 마찬가지로 왜냐면 탄소 중립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환경을 잘 함께 가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그리고 나라 역시 같은 전략을 짜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방향인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생활 속에서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을 먹더라도 사실 이제 일회용 컵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걸 쓰지 말자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요즘은 또 그 팬데믹이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 시기만 오늘 지나면은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갖다 저쪽에 놓고 있는 있습니다만 저쪽에 툴러 있네요. 텀블러를 좀 너무 봐주시고 네. 그 기업이 환경을 생각하면 할수록 경쟁력을 지닐 것이다. 네, 갖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갈수록 사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도 생각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경쟁력도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기업 경영의 목적을 뭘로 해야 됩니까? 사실은 방송사도 요즘 뭐 공공재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방송의 공익성을 챙겨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지금 굉장히 수익성이 악화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보면 언론사 CEO 정말 어렵구나. 제일 어려운 게 언론사 CEO다. 지금 언론사 CEO를 꿈꾸는 사람 나오는 예리한 질문입니다. 네, 사실 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제 기업의 목적에 대해서 이익 창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 영미권을 중심으로 해서 주주 자본주의에 대한 것이 이제 주된 그 흐름이었는데, 수익을 우선시해야 된다. 그렇죠. 예컨대 그 이제 그 자유주의 경제학자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밀턴 프리드만이 그 문제적인 인물 밀턴 프리드만. 윤석열 전 총장이 가장 열심히 읽었다는 그 책. 네. 밀턴 프리드만이 그 1970년에 뉴욕타임즈에 그 기고란 글이 있는데요. 제목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런 제목의 그 기고를 했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밀턴 프리드만이 그걸 듣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기업은 유일한 책임이 이익을 창출하는 거고 그걸 갖고 어떻게 하느냐는 주주들이 알아서 할 것이지. 그걸 갖다 예를 들면 주주가 이제 배당을 받아서 뭐 예를 들면 자기가 기부를 한다. 이거는 그 주주가 알아서 할 일이지 기업 자체는 이익을 창출하는 게 유일한 목적이다. 다른 거라는 거는 오히려 주주들에 대한 어떤 배반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폈습니다.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또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영미권의 주류로 오다가 최근에 이제 소위 말해 ESG 경영, 환경이라든가 인바이런먼트, 사회, 소셜, 사회적인 이슈, 지배구조, 거버넌스 이런 걸 중시하는 그런 경영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처럼 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예를 들면 근로자도 있을 수 있겠고, 거기에 공급을 하는 그러한 공급자들도 있겠고, 소비자들도 있겠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공동체, 지구도 생각하는 이러한 전체적인 이해관계자를 모두 생각하는 그런 경영이 돼야 된다. 이러한 논의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뭐 이윤을 창출해야 되고 또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분명 역할이긴 한데 자연 없이 또 기업이 존재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단홍 얘기는 또 우리에게 조금은 좀 ESG에 대해서 는 어두운 전망을 좀 주는 면도 있어요. 예, 다농이라는 기업이 그 에비앙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의 그
본사가 있는 다국적 기업인데요. 상당히 큰 규모의 식품 관련된 기업이고요. 그 기업의 그 CEO가 그 올해 3월에 그 이사회에서 해임이 됐는데요. 그 CEO가 그 상당 기간 이제 어떤 기업의 사회적인 그 목적 이런 것을 갖다가 강조하는 그런 CEO였다고 합니다. 그 예컨대 뭐 GMO라고 이제 유전자 변형식품이 되겠는데 그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는데 유전자 변형식품을 이제 이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비용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데 뭐 그게 이제 기업의 실적에 연결이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업의 실적 악화, 특히 이제 투자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CEO에 대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결국에는 이사회에서 지난 3월에 이제 결국 해임되는 결과를 초래했고요. 이 기사에서 이제 인용하고 있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런 사회적인 목적을 강조하는 CEO들이 퍼포먼스가 이렇게 좀 상당히 안 좋아지면 해임이 많이 된다. 뭐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어서 그 기업은 일단은 그래도 우선적으로는 이익을 중심으로 한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과 이제 사회가 더 소통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있으면 더 열린 사회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이 뭔가 사회를 위한 ESG 경영 같은 걸 했을 때 또 기업의 이윤과 충돌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시민사회라든지 적절하게 반응을 해줘야만 그런 기업들이 또 그런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고 또 기업 내부에서는 또 ESG 경영을 하려면 더 이윤을 잘 창출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짐을 지게 되는 게 아닌가. 예컨대 이제 어떤 공해를 일으키는 기업의 경우에 있어서 그 공해를 처리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기업이 그러면 그러한 비용을 부담하는 기업에 비해서 생산 비용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유리한 게 되겠죠. 누군가는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 공해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이게 같이 가려면은 사회적 비용과 그다음에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탄소세 같이 경제체계가 가야 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가격 비용 부담이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회적인 또 논의와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또 대책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CEO들이 이윤에 대한 질문만 던졌으면 됐는데 이제는 뭐 ESG 뭐에 대한 질문도 던져야 되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질문도 던져야 되고 기업들이 그런 환경이나 어떤 그 사회적 책무를 같이 이렇게 병행하면서 이제 어떤 이윤을 창출해낼 때 그때 바로 언론이 좀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네, 그런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그 유전자 변형식품을 쓰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을 때 언론들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이랬을 때 기업과 언론이 하나가 갈 수 있는 좋은 모델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TBS가 잘 되는 이유가 있군요. 그럼요. 시민의 방송 TBS. 예. 단홍 회장이 정말로 이것 때문에 ESG 경영 때문에 뭐 순전히 그런 것 때문에 그랬다면 정말 언론이 그럼요. 또 우리 시민사회가 나서서 도와줘야 될 부분도 있다. 그런 되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사실은 이제 오늘 CEO의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글로벌 기업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글로벌 기업도 있고 안 글로벌 기업도 있고 작은 구멍가게도 있고 그 CEO라는 건 정말 그 결단을 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해야 될 게 많다. 그러나 이제 좀 조직원들에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 공동체는 여기로 간다. 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좀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어요. 아까 이제 교수님이 프리드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기업 경영가 입장에서는 아까 그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그 하나의 목표가 차라리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인바이러먼트, ESG 다 인바이러먼트도 하고 사회적 책임도 해야 되고 거버넌스, 지배구조도 잘해야 되고 그럼 뭘 제일 잘해야 되는가라는 헷갈릴 때 저는 오히려 좋은 CEO는 뭐 이렇게 명확한 목표를 좀 제시해야 되면 좋겠다. 그래서 보면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정의해야 된다. CEO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정보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판단해야 될 거 많을 때 그 순간에 뭘 해야 될 것인가 그 상황에 대해 정의를 하고 조직의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게 좋은 리더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제시하고 그 또 조직원들 공감시키는 능력 그게 좋은 리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공부하면서 좀 느껴봤습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아니, CEO는 정말 그 공감 지수가 높아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메타 지수.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명확하게 뭐 하면 된다, 해봤냐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 세상이 된 거죠. 오늘 뭐 우리 두 배랑
이거 방송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다. 그냥 거의 뭐 나는 오늘 계속 졸았네. 두 사람 파보세 팀에 와. 우리는 이제 파보세 팀이 오면 조건 10만 원. 그럼 내년에는 이런 유튜브는 어떻습니까? 파보세 말고 덮어보세.